4월 13일 KBO 기아와 롯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팀의 지난 주말 시리즈 성적을 보면 기아는 NC에게 3전 3패를 기록하였고 기록하는 동안 모두 선취점을 기록한 이후 이 역전패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뼈아픈 지난 기아의 주말 시리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선발진들이 제 몫을 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타격에서도 중심타자인 터커와 최용호 선수가 상대팀인 NC의 중심타선에 비해 너무나도 부진한 활약을 보여주며 이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롯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격의 기복이 심각해지면서 1승 2패를 기록하였는데 롯데도 1, 3차전에서는 타격이 굉장히 부진했었죠. 어떻게 보면 부진했다라고도 할 수는 없지만 보시다시피 안타 11개와 볼넷 10개를 얻어내고도 단 2득점만에 그쳤던 타격 효율이 너무 안 좋았던 이 롯데의 타선이었습니다. 즉 이 득점권에서도 너무 조금 잘해주는 모습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 집중력을 보여줘야만 롯데가 좋은 타격감, 안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롯데는 박세웅 선수, 그리고 기아는 이민우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 이민우 선수는 이 직전 경기에서 한 차례 등판해서 2.1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경기 감각을 조율하는데 마쳤습니다. 이번엔 선발 투수로 출전하는 이민우 선수인데, 이 이민우 선수가 지난 시즌 확실하게 선발 투수로 전향하면서 이 6승 10패 평균 자책점 6.79를 기록했었습니다. 이 선발로 풀타임 전향을 한 이후 다소 아쉬운 첫 시즌을 보냈던 이민우 선수였죠. 지난 시즌 롯데를 상대로는 이 두 경기 출장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12.15를 기록하며 6개의 삼진과 5개의 4사구를 기록을 했었죠. 특히 이대호 선수와 이 전준우 선수, 한동희 선수, 정훈 선수, 손아섭 선수 등 이 롯데에서 타격에 일가견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 중심 타선들에게 상당히 약했던 이민우 선수인데요. 지난 시즌에도 기본적으로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점과 이번 시즌에서도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무조건 피안타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투구를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이 이민우 선수입니다. 이 불펜으로 처음 나왔던 경기에서 지난 시즌보다 좋은 평균 직구 구속을 기록했던 만큼 이 컨디션 자체는 좋아 보이는 이민우 선수가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는 이 어떤 투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이 롯데전에서 이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상대인 박세웅 선수는 이번 시즌 첫 등판 경기에서 NC를 상대로 5.2이닝 동안 4실점하며 승패 노디시전에 평균 자책점 6.35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NC 원정에서 약했던 박세웅 선수인 만큼 나는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투구 기록입니다. 이 벌크업을 하면서 투구의 힘이 지난 시즌보다 좋아 보였던 박세웅 선수의 첫 등판 경기였는데요. 박세웅 선수의 지난 기아 상대의 성적은 이 3경기 선발 출장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6.75를 기록했으며 탈삼진 11개, 볼넷 4개, 그리고 3개의 피홈런이 많이 뼈아프게 다가왔던 이 성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죠. 특히 기아 원정 경기에서 등판 두 경기에서 모두 이 패전 투수가 되었고, 이 10이닝 9실점으로 기아 원정에서만 만큼은 부진한 성적을 가져갔던 이 박세웅 선수입니다. 특히 기아 타자 중에는 이 터커와 나지완 선수에게 굉장히 약했고, 최근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하는 이 김선빈 선수와 3번 타자 최영호 선수에게는 강했던 박세웅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첫 등판에서 5회까지 잘 던지다가 6회 실책이 나오면서 이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 3런을 허용하고 내려갔던 만큼 이 5회까지는 상당히 좋은 투구를 보여주었던 박세웅 선수인데요. 지난 시즌 기아에게 유독 약했지만 현재 터커 선수가 부진한 상황인 만큼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나은 투구가 예상이 되는 이 박세웅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팀의 불펜을 살펴보면 먼저 기아의 불펜을 살펴볼 때 시즌 초 부상이었던 전상현 선수를 대신해 이 박준표 선수를 마무리로 예상을 했으나 박준표 선수를 마무리로 쓰지 않고 이 당겨 쓰고 있는 모습에 보이는 이 기아의 마운드입니다.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는 박준표 선수의 시즌 출발인 만큼 이 마무리로 쓰지 않고 현재 기아 마운드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는 이 정혜영 선수를 마무리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이 박진태 선수 역시 이승재 선수와 이 새로운 얼굴들이 함께 힘을 내며 불펜으로 나와서 굉장히 잘 던져주고 있는 기아의 마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존의 불펜 선수들 장현식 선수 그리고 이준영 선수 등이 이 부진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뉴페이스들이 굉장히 그 자리를 잘 메꾸어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기아의 불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롯데 불펜 살펴보면 롯데도 현재 2경기 이상 출전한 불펜 투수들 중에 이 마무리 김원중 선수를 제외하고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죠. 위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 김원중 선수가 3경기에서 모두 이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 김대호 선수가 시즌 초 컨디션이 좋은 부분입니다. 지난 시즌 팀의 필승조를 맡았던 이 박진영 선수와 이 구승민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만큼 이 경기 후반에는 언제든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이 롯데의 불펜이라고 생각되는 시즌 초반인 만큼 이 롯데도 이 필승조들의 컨디션이 빠르게 올라올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현재로서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현재 롯데의 불펜이지 않나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죠.
팀의 1차전 경기를 예상해보면 현재 기아의 중심 타선들이 너무나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홈으로 돌아와서도 타격감이 돌아오지 않을 줄은 몰랐던 이 기아의 지난 주말 시리즈였는데요. 분명히 1, 3차전에서는 선발에서 우위를 가져갔던 기아이지만 모두 패배를 하고 말았고, 타격에서 너무 좋지 않은 기아였고, 롯데는 반면에 타격감이 좋았으나 이 득점권 찬스에서만큼은 또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양팀 모두가 타격에서 딜레마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롯데는 안타를 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터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타선이죠. 이 또한 선발 싸움에서도 이 박세웅 선수가 근소한 우위를 가져간다라고 보여지며 전체적인 타선 짜임새에서 롯데가 기아에게 앞선다고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지난 키움과의 3차전에서 득점 찬스를 계속 놓친 만큼 이번 경기는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이 롯데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KBO 삼성과 하나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은 지난 주말 시리즈 KT를 상대로 해서 피랄레 선수가 상당히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타격에서 앞서면서 결국 이 수입승을 기록해 시즌 4연승을 기록 중인 이 삼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선발 투수들이 부진했다는 점은 여전히 삼성 입장에선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상대팀 하나 역시 이 두산을 상대로 이 투타 밸런스에서 상대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이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며 이 3승 4패 시즌 성적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훈원 선수가 이 리드오프로도 나와서 너무나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리그 1위의 볼넷 출루율을 기록하고 있는 정훈원 선수이죠. 확실히 이번 시즌 이 하나의 타선과 이 불펜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세에 있는 두 팀이 맞붙은 만큼 이번 내일 경기 시리즈는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으로 조금 보여집니다. 내일 두 팀의 선발 투수는 삼성은 원태인 선수, 하나는 박주홍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되었죠. 이 원태인 선수는 이번 시즌 첫 등판 이 두산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이 시즌 1패를 안고 가게 되었지만 평균 자책점은 1.80으로 준수한 스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소 심판의 아쉬운 스트라이크 존 판정이 아니었다면 이 더 적은 투구수와 이 더 많은 이닝을 책임질 수 있었던 원태인 선수였죠. 이 지난 시즌과 같이 이번 시즌 역시도 시즌 초에는 이 상당히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 이 원태인 선수이죠. 지난 시즌 하나 상대 성적은 3경기 출전해서 2패와 함께 9.49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모습의 원태인 선수입니다. 이 하나에게 이 전구단을 통틀어서 가장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했던 원태인 선수인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반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죠. 특히나 이 하나 상대로 무너진 게 모두 이 홈에서의 경기였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불안 요소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원태인 선수의 내일 등판 경기입니다. 과연 이 시즌 초 출발이 좋은 원태인 선수가 이 하나 울렁증을 이번 시즌에 극복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내일 경기라고 할 수 있죠. 상대의 하나 투수는 이 박주홍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불펜으로 출전해서 2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지만 2이닝 동안 볼넷을 무려 3개나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 제구의 안정성이 필요해 보이는 박주홍 선수이죠. 이 박주홍 선수의 지난 시즌 성적을 보면 이 구원 등판했을 때보다 이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상당히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했는데 이 구원 등판으로 등판한 경기에선 방어율이 무려 2점대로 준수했지만 선발로 등판한 경기에서는 무려 방어율이 이 11점대로까지 치솟은 만큼 이 선발에서 안정감이 필요해 보이는 박주홍 선수죠. 이 선발로 출전한 경기에서 볼넷을 너무나도 많이 허용했던 박주홍 선수인데요. 이 지난 시즌 삼성을 상대로 한 차례 등판해서 이 3개의 삼진과 볼넷 3개, 피홈런 1개를 허용하며 평균 자책점 12.00을 기록했던 이 박주홍 선수의 기록입니다. 이 선발 등판과 구원 등판 성적이 이 너무나도 다른 박주홍 선수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선발 투수로 출전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선발 울렁증을 크게 극복하는 것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짚고 가는 게 더 맞는 선택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첫 등판에서도 다소 볼넷을 많이 허용한 만큼 내일 경기도 볼넷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박수홍 선수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작년 시즌 성적과 시즌 페이스로 볼 때 원태인 선수는 이 하나에 대한 울렁증을, 이 박주홍 선수는 선발 출장했을 때와 이 볼넷에 대한 울렁증을 서로 극복을 해야지 좋은 성적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팀의 불펜을 보자면 삼성은 지난 KT전에서 모두 불펜의 힘과 타격의 힘으로 수입을 기록했던 만큼 불펜이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는 삼성 불펜이지만 이 심창민 선수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핵심 불펜들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이 오승환 선수 역시 한 차례 무너진 기억이 있지만 이후 경기에서는 잘 막아냈던 이 오승환 선수의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나머지 이후 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총 이 3개의 세이브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삼성의 마무리는 역시 오승환이다라고 아직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발 투수들은 다소 아쉽지만 이 불펜들의 활약상은 상당히 좋은 이 삼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 불펜 역시 핵심 불펜들은 모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우람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서의 역할을 할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라는 점은 현재 아쉬운 상황이지만, 가장 많은 불펜으로 출전한 이 강재민 선수가 4경기 등판에서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김범수 선수 역시 평균 자책점 1.93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시즌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 투수들의 안정감은 좋아 보이는 하나의 시즌 출발인 만큼 이 뒷문 싸움에서는 이 어느 팀에게도 밀리지 않는 것 같은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두 팀의 1차전 경기를 예상해본다면 이 원태인 선수가 지난 시즌 하나에게 무너진 기억이 있지만, 시즌 초에는 늘 좋은 투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 시즌 하나를 상대로 무너진 시기가 모두 이 7월 이후였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등판에서는 제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반면 박종우 선수는 아직까지 선발로 투수로서 이 합격점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수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제구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고, 지난 시즌에도 선발 등판에서는 매번 무너졌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선발 싸움에선 삼성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불펜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삼성이 지난 KT와의 홈경기에서 보여준 이 선수들의 이 타격 집중력은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선발과 타격에서 모두 이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삼성이 아무리 불펜이 좋은 하나라고 하지만 경기 초반부터 조금 더 좋은 기세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 만큼 이 삼성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KBO 신세계와 NC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는 지난 LG와의 시리즈에서 결국 이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1차전 이후 2, 3차전에서는 상대팀 투수에게 고전하며 이 득점을 하지 못하여 패배를 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 신세계 투수들은 좋은 기량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차전의 1점차 패배가 상당히 아쉬웠던 신세계였죠. 선수들이 홈런이 아니면 많은 득점을 내지 못하는 최근 신세계의 흐름이고, 이 팀 타자들이 최주환 선수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이 타격감이 상당히 좋지 못한 시즌 초반의 신세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NC는 주말 시리즈 기아와의 경기에서 이 타격으로 상대팀을 완벽하게 누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1에서 3차전까지 모두 타격으로 이겼고, 상대 1, 2선발 용병 투수들을 물러뜨렸던 NC의 방망이죠. 이 알테어 선수가 홈런포를 가동하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현재 팀 홈런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 큰 거 한 방을 가르치고 있는 NC의 최근 타격 흐름입니다. 이번 시즌도 역시 투수보다는 이 타자들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좋은 성적으로 계속 순위를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 NC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두 팀의 선발 투수는 신세계에서는 폰트, NC에서는 강동현 선수가 선발 등판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폰트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한 경기 나와서 1패에 평균 자책점 18.00을 기록하게 되었죠. 상당히 좋지 못한 투구를 보여줬는데 이 기대가 커서 그런지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활약을 했습니다. 총 2이닝 동안 4실점하며 이 볼넷 3개를 기록했고, 이 보크도 하나 있었을 정도로 데뷔전에서는 이 부진했던 폰트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제점으로 예상되었던 이 주자가 출루한 이후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본적으로 제구가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폰트였습니다. 이 직구 구속은 150km가 찍히면서 좋았지만 이 제구가 안되면 전혀 쓸모가 없는 부분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이 제구에 특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이는 폰트 선수이죠. 하나 상대로 무너졌던 만큼 최근 가장 뜨거운 타격을 보여주는 이 NC 타자들을 상대로 한 번 무너진다면 이 대량 실점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 폰트 선수의 내일 마운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집중력 높은 투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이 폰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상대팀 NC는 이 선발 투수로 강동현 선수가 나오죠. 이번 시즌 첫 등판이었던 롯데전에서 이재학 선수가 무너진 이후 등판하면서 무려 3.1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상당히 잘 막아주며 팀의 역전승을 이끈 이 강동현 선수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선발 등판인데 이 KBO 데뷔 후 선발 등판은 이번이 처음인 강동현 선수입니다. 강동현 선수는 13년도에 데뷔를 했지만 이 정규 시즌에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진 시즌이 지난 시즌인 만큼 24이닝이죠. 이 24이닝이 지난 시즌에 던진 가장 많은 이닝인 만큼 1군에서는 크게 등판이 많지 않았던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이 신세계를 상대로는 이 불펜으로 나와 4.1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막아준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을 보면 이 좌타자에게는 상당히 강했던 이 강동현 선수인데, 우타자에게만큼은 3할 오픈에 가까운 피안타를 기록한 만큼 이 우타자에게 약했던 강동현 선수이죠. 그 성적은 이번 시즌에도 적은 표본이지만 여전히 2할과 2할 오픈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내일 경기 우타자와의 승부에서 이 커리어 첫 선발 등판인 만큼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야만 이 SSG의 강한 우타자 타선이죠. 이 최정과 로맥을 상대로 피홈런을 기록하지 않고 좋은 피칭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팀의 불펜 상황을 보면 신세계에서는 현재 이 불펜 중 가장 컨디션이 좋은 투수는 이 김태훈 선수입니다.
이 김태훈 선수는 3경기 출장에서 아직 평균 자책점 0을 기록하고 있고 모두 무실점으로 막아냈다는 점은 SSG에서 굉장히 힘이 되는 최근 성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SK 불펜 중 유일하게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 만큼 그 기대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마무리 역할을 맡고 있는 이 김상수 선수도 이 4번의 세이브 기회에서 모두 그래도 세이브를 기록했다라는 점만큼은 마무리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이태양 선수 역시 2홀드를 기록하면서 이 등판 날마다 잘해주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김태훈, 이태양, 이 김상수로 이어지는 필승조 라인은 확실히 안정적인 느낌을 받는데, 이번 NC 상대로도 과연 좋은 투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아직 시즌 초반인 만큼 팀과의 상대성도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여지죠. 그렇게 너무 과대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지 않나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대의 NC 불펜 상황은 마무리 원종현 선수가 이 3번 등판에서 아직까지 세이브를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불펜 마무리의 상황이죠. 하지만 이 김증성 선수가 4경기 등판 후 모두 무실점, 그리고 임창민 선수가 등판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두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NC의 불펜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원종현 선수가 마무리도 출전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불안한 구회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이 원종현 선수가 분발해야 되는 NC의 불펜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의 1차전 경기를 예상해보면 선발 투수들에게 호투를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인 듯합니다. 폰투 선수 같은 유형이 지난 시즌 SSG 용병이었던, 즉 전신 SK죠. 그때 용병인 핀토 선수가 NC 선수들에게 상당히 고전했던 점만 보더라도 이 폰투와 핀토가 비슷한 유형으로 이 제구가 안되고 이 감정적인 투구를 하는 점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투구를 내일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다소 아쉬운 투구 결과를 받아들여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문학구장이 좁은 만큼 팀 홈런 1위의 NC의 타격을 상대로 많은 장타를 허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강동현 선수 역시 선발 출전이 처음인 만큼 큰 기대를 가지긴 어렵고, 신세계 선수들이 홈에서만큼은 이 장타 센상이 나쁘지 않은 만큼 이 득점도 어느 정도 낼 가능성이 있는 매치업이라고 보여지죠. 양 팀의 타격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짐에 따라 양 팀이 많은 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버로의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